이거 어떡하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풀어봐도 잘 모르겠는데. 제대로 된 해야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행 김현자입니다. 수학은 숙제가 다 이제 문제 푸는 건데요. 이 숙제에 관한 오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기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1장이 나갔어요. 그 1장 본문하고 연습 문제를 다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숙제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노트에다가 문제를 풀게 되겠죠.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다 풀어야 되는 겁니다. 풀다가 모르면 해답지를 보고 이해를 하고 이렇게 보고선 또 풀어요. 또 풀다가 잘 모르면 또 해답지를 봐요. 그러면 숙제를 해서 제출했는데 해설지하고 똑같이 풀었어요. 야, 너 왜 해설지에 베껴왔어? 저 절대로 안 베꼈어요.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풀다가 모르는 것을 해설지 절대로 보면 안 됩니다. 제가 평소에 해설지를 많이 참조하세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풀다가 해설지 보고 하는 그 내용하고 혼동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풀리면은 공식 개념 정리를 다시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다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타나느냐? 답안지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 댁에서 답안지 해설지 감추시면 안 되세요. 감춰봤자 인터넷 이게 다 떠돌기 때문에 학생들 그런 쪽은 머리가 좋아서 다 구해서 어떻게 다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감춰놓거나 뺏는 것이 큰 의미는 없으십니다. 채점을 어떻게 하느냐? 자, 채점을 책에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리면은 틀린 날짜를 꼭 적어서 반복해서 계속 풀어야 됩니다. 자, 일단 노트에다 풀었습니다. 책에는 틀린 날짜를 표시해야 되고, 자, 제가 예시로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또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채점을 안 하고 풀기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학년 때보다도 가면 갈수록 고학년이 되면서 그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문제 푼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채점에서 틀린 거 오답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잘 풀리는 것을 맞게끔 해야 되는데 푸는데 의미를 둬서 나는 오늘 뭐 100문제 풀었어, 200문제나 풀었어. 거기에 안도를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풀기만 하면 뭐합니까? 채점을 꼭 해서 틀린 것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틀린 걸 어떻게 잡느냐? 크게 제가 3가지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숙제 일단은 채점을 해서 틀린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틀린 문제 정리할 때 의견이 분분하세요. 자, 이 틀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절대로 해답을 보지 말고 너가 생각을 해서 이거를 제대로 답을 구해라. 그러면 본인이 생각을 해갖고서는 이거를 제대로 정답으로 이끌어가는 학생이 도대체 몇 %나 될까요?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 학생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풀어봐도 잘 모르겠는데. 실력이 늘까요? 안 늡니다. 그러면 실력을 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된 해설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모르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죠. 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해설지를 봐서 파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바로 느끼게 되는 거니까요. 항상 해설지를 가까이 가야 돼요. 그리고 맞은 문제 중에서도 답은 맞지만 제대로 맞은 건가? 그러면 학생이 스스로 그것도 같이 오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답하는 경우가 크게 3가지인데요. 문제 밑에다가 연필로 하면 안 됩니다. 볼펜으로 하는 것 좋습니다. 색깔 있는 볼펜이요. 어떤 경우는요. 노트의 반을 나눠서 왼쪽에만 문제풀이를 합니다. 틀린 거 오답을 그 오른쪽 칸에다가 하는 겁니다. 보기가 좋겠죠? 이거는 다 성향인 것 같으세요. 또 다른 방법. 포스트잇을 활용하는 선생님이나 학생이 굉장히 많으세요. 역할은 뭐냐면 수학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공식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를 풀 때 여기에 적용되는 공식 개념을 스스로 딱딱딱딱 떠올리거나 매칭을 못하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러면 이 조건일 때 사용되는 공식 개념이 뭐였나? 내가 이 공식을 못 끄집어냈구나. 이런 개념 활용을 못했구나 하고서는 포스트잇에는 그런 공식 개념을 써놓는 겁니다. 네, 좀 분리하는 거죠. 포스트잇을 붙이면 시각적으로 다가오는 게 팍팍 다가와요. 포스트잇도 어디에 쓸 수 있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개념서에도 쓸 수가 있어요. 부연 설명이라든가 중요한 것들 이렇게 해서 딱 붙여 놓으면 시각적으로 딱 들어오기 때문에 좀 입체적인 공부가 되겠죠. 숙제를 내주셨을 때 아니면 혼자 공부한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답을 정리를 했어요. 오답을 한번 썼다고 해서 이 문제가 내 것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죠.
지금 한 역할은 뭐냐면 해설지 보고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다음부터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은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몰팍을 잘 못해서 이 문제를 못 풀었구나 하는 것을 정리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 문제가 나오면은 내 힘으로 풀 수 있어야 되겠죠. 책을 오답이 안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푸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맞고 틀리고를 책에다 표시해서 틀린 날짜를 적도록 했습니다. 틀린 문제는 이렇게 노트에다가 오답 정리를 했죠.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완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으로 만들려면은 틀린 문제를 언제 또 풀어봐야 되냐면 하루나 이틀 후에 또 풀어봐야 됩니다. 이틀 풀면은 또 틀리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책에 또 틀린 날짜를 또 적는 거죠. 그것을 계속 반복을 해서 안 나올 때까지.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요, 한 5번 정도 풀면은 오답이 안 나오고요. 난해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막 7번, 8번도 풀어도 계속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안 풀리면은 해답 딱 보고서는 풀고.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해답지를 참고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전혀 아닙니다. 풀어야 될 양을 일단 한꺼번에 다 푼 다음에 채점을 하고 나서 해설지를 참고해서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필진들이 신경 써서 정말 좋은 해법들, 명확한 해법들 잘 만들거든요. 그거를 참조를 해야 내가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 그 다음에 실수한 부분을 내가 파악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 오답이 안 나오도록 수학 실력이 더 좋도록 향상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해설지입니다. 잘 활용하십시오. 자, 오늘은 수학 숙제를 할 때 오답을 어떤 식으로 하고 오답이 어떻게 하면은 안 나오도록 계속 공부를 하는가에 대한 방법으로 찾아뵙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수학인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